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내일이면 2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나요? 예. 여성 영무원이 혼자 순찰을 하다가 발생했던 비극이었는데요. 네. 지하철 내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1에서 8호선은 4조 2교대입니다. 2인 1조로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편인데요. 네. 하지만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다단계로 위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데요. 예. 오늘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나홀로 근무자들의 하루를 취재해봤습니다. 혼자 근무예요? 그러면 9호선?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그렇진 않은데요. 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어떤데요? 3조 2교대인데요. 예. 3조 2교대는 2명씩 3개조를 이뤄서 24시간 근무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야간 근무가 연속이 되고 또 과로하기 쉬운 구조인데요. 이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가면 지정 휴무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 병가, 교육 그리고 다른 역의 지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혼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9호선은 지난달에 적정 인력을 산정한 연구 용역 결과 200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꿔 말하면 적정 인력의 절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9호선의 봉은사 같은 역은 급행열차가 다니지 않는 역인데도 그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인원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네, 특히 출퇴근 시간은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인데 한 역에 수천 명씩 몰리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 동안 뭐 동선이 복잡하니까 혼잡한 구역을 찾아가서 지휘봉으로 안내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응대를 하다가 길 안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승강장 안전문이 고장이 나면 달려가서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거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는 응급 환자도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승객들 입장에서는 혼자 근무하는지 둘이 근무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굶뜨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영무실에 찾아갔는데도 사람이 없고 문이 고장났는데 아무도 안 오고 뭐 카드가 안 찍히는데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 이제 승객 입장에선 무인 역사처럼 느껴지지만 어디선가 영무원은 민원의 응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때는 그럼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까? 거의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영무원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내려가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영무실에서 누군가 바로 대피 방송을 해줘야 하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 영무실까지 다시 뛰어가서 방송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늦죠.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최소 2명을 기준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역내 승객들의 안전 문제에도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비상 상황 중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역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반 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차 시간이 10분에서 12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골든타임을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무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뭐 열차 내에 뭐 취객이나 뭐 좀 환자나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종합관제에서 무전으로 가까운 역의 영무원한테 열차 내를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취객이 열차 내에 들어누워 있으면 제가 여성 혼자의 힘으로 사실 하차를 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되게 진땀을 뺀 적도 많고 그 취객한테 위협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가 된 일도 있었고 네, 그 현행범 같은 경우는 부정승차자였는데요. 부정승차가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하니까 이제 구석으로 몰아서 주먹을 휘두른 경우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시에는 주변 승객들이 이제 구조 요청을 해주었는데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에는 충분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심야 시간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을 부순다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실물을 승강장에 놓고 왔다고 자동문을 손으로 벌리고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도어락을 아예 파손시키고 들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취객이셨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냥 부수고 들어오셨었대요.
네,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영무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잠글 수는 있지만 누가 문을 두드리면 또 열어야 하는 구조인데요. 예. 여성 근로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직원 이름을 기억했다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직원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 요청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입니다. 예. 관제센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경찰을 불러주는 역할밖에 못해서요. 예. 경찰밖에 없는데 이 취객을 마주하거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영무원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디캠이나 보안조끼를 입고 순찰을 돌고 있지만 결국 바디캠은 증거를 남기는 용도이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인데요. 한번 영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바디캠 켜고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경찰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분이 또 다른 고객한테 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의 안전은 없는 거죠. 혼자 있으면. 네, 결국 그 나홀로 근무라는 게 영무원들의 신변 보호나 또 근로 환경과도 연관이 있지만 더 넓게는 승객들의 안전과 응급 상황 대처까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이죠.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갈 길이 좀 머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네. 근데 여기 또 이제 경영 논리, 자본 논리 때문에 돈 아끼려고 하는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안전은 뒷전인 거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